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백령의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임실 사람들에게 백령은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이 지역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임실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청명한 하늘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마을의 강과 호수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논밭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는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고통만이 가득했다. 그때 어느 날 마을의 장로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하얀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은 젊은 사람처럼 반짝였다. 노인은 장로에게 말했다. 이곳 하늘에 백령이 있어 그의 축복이 다시 강을 흐르게 할 것이야. 장로는 노인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지만 그 가능성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모두 함께 백령을 환영하고 기원하는 축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축제는 한 달 후 가장 달이 밝게 뜨는 밤에 열리기로 했다. 한 달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다. 신성한 나무를 깎아 만든 용의 조각상을 마을 입구에 세우고 화려한 등불을 달아 축제를 위한 대로를 장식했다. 그리고 마침내 축제의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하늘을 바라보며 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 밤이 되자 갑작스레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흰 빛이 번쩍였다. 빛이 밝게 빛날수록 은백색 의용의 형체가 나타났다. 백령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고 그 입에서 비를 내뿜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고 갈라진 논밭이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다. 이후로도 임실 사람들은 매년 백령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백령의 축복 덕분인지 마을은 다시물이 풍부하고 풍년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임실의 백령은 사람들에게 그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임실의 백령 전설은 계속 전해 내려와 오늘날까지도 임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매년 축제의 밤이 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백령의 강림과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북도 의성의 깊은 산속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들과는 달리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도깨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성 도깨비라 부르며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의성 도깨비는 특별한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방망이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마치 햇빛을 담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방망이를 휘두르면 원하는 모든 것이 나타났기에 도깨비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주곤 했다. 하루는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들은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이러다간 우린 모두 굶어 죽을 거야. 마을에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그때 의성 도깨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염려하지 마시게. 내가 도움을 줄 테니 말일세. 도깨비는 그의 방망이를 하늘로 높이 휘둘렀다.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적셔졌고 농작물들은 마치 마법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에게 크게 감사드렸고 이 사건 이후로 더욱 그를 믿고 존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깨비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의 정체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나의 동족들이 찾아와 이곳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네. 도깨비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이 땅에도 평화가 깃들었다. 그러나 인간의 입은 무겁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젊은이가 다른 마을로 돌아와 자랑삼아 이 이야기를 누설하고 말았다. 이윽고 도깨비들이 의성 마을로 찾아왔다. 그들은 장난을 좋아하는 도깨비들이었고 마을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의성 도깨비는 상황 수습에 나섰다. 그는 동족들을 설득하여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 뒤로 의성 도깨비는 자신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전결은 아직도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항상 주위에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의성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중요한 한 푼으로 남아있다. 도깨비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의 착한 마음과 마을을 위한 사랑은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의성의 사람들은 그를 한 번 본 적은 없어도 언제나 마음 깊이 그를 기억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진도에는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문어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진도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왔고 그들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진도 사람들은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바다에서의 조업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이유는 자주 몰아치는 해일과 폭풍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서운 바다 괴물들이 때때로 배들을 덮친다는 소문이 잦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괴물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 벌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도 마을 어느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문어 할머니라 불렀는데 이는 그녀의 특이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집 주변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어들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어부들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문어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지역에는 바다와 육지를 지키던 신이 계셨어. 그의 이름은 바로 바다의 수호령 서해영 왕이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지 않고 바다를 무시했어. 그러자 서해영 왕은 분노하여 높은 파도와 폭풍을 보내어 사람들을 혼내주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매우 강력한 문어가 나타났어. 아무도 그 문어를 상대할 수 없었지만 마을의 한 어부가 용기를 내어 문어와 대결하게 되었지. 그 어부는 문어를 잡아 용왕에게 바쳤고 용왕은 이에 감동하여 그를 문어의 친구로 만들고 마을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단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가 서해영 왕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바치기 위한 특별한 대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진도 마을에는 큰 폭풍이 불어닥쳐도 할머니의 집 주변은 늘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나 고된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문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집터와 그 주변을 지키던 큰 문어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향을 피우고 문어 할머니의 지혜와 용왕의 보호를 기원하며 진도만의 독특한 풍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진도의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조업을 나갈 때는 언제나 문어 할머니의 전설을 떠올리며 안전을 기원하곤 합니다. 이러한 진도 민속신앙은 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유산으로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는 장수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살아갔다. 이곳에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이 있었으니 바로 용왕 신앙이었다. 설화에 따르면 마을 근처 호수에는 강력한 용왕이 살고 있었다. 이 용왕은 매년 마을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수확을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용왕의 비호 아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봄 마을의 젊고 용감한 장수 한 명이 용왕을 위해 특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당사자는 용왕에게 직접 다가가야 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자아냈다. 어느 날 장수 마을의 수장인 노인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노인은 마을의 젊은이 중 한 명이 나서서 용왕을 만나 제사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왕의 호수 한가운데 있는 신비로운 섬으로 가야 했고 섬으로 가는 길은 거세고 두려운 폭풍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에 한 젊은 장수 명운이라는 청년이 자원했다. 그는 용병으로서 뛰어난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젊은이로 항상 마을의 안위와 번영을 지키고자 했다. 명운은 오직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용왕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명운은 온 마을의 격려 속에 떠났다. 그는 수원의 물결치는 배를 타고 호수 중앙으로 향했다. 그가 배를 저어 나아가자 무겁고 어두운 구름이 호수를 뒤덮기 시작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지만 명운은 자신의 의지를 굳게 다지며 노를 저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호수의 중간쯤에서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호수 가운데에서 신비로운 섬을 발견했고 배에서 내리자 용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왕은 의외로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명운은 무릎을 꿇고 준비한 제물을 바치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용왕은 명운의 용기와 헌신을 대견스러워하며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약속했다. 더불어 장수 마을이 용왕의 신뢰를 받게 되었기에 앞으로 큰 재난이 닥쳐도 무사히 넘길 것이라 말했다. 명운은 감사의 말을 전했고 용왕은 명운에게 특별한 선물로 호수에 맑은 물과 용의 비늘을 나누어 주었다. 이는 앞으로도 용왕과 장수 마을 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명운은 마을로 돌아왔고 장수 마을은 그 후로도 풍요롭고 평화롭게 지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장수 민속신앙의 중요한 설화로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신뢰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을 상기시킨다.